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호감 가는 사람이 되기를 포기하십시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오늘은 성공하려면 정말 가장 먼저 기본으로 갖춰야 할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요. 끝까지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지하철? 버스? 택시? 운전하면서? 혹은 집에서? 직장에서? 네, 어디든 좋습니다. 오늘만큼 여러분이 이 내용을 듣기 좋은 날도 없으니까요. 오늘은 강용순님의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제 생각을 보태어 이제는 정말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부터 인생의 무게추를 밖에서 안으로 가져올 겁니다. 한 번 더 반복할게요. 인생의 무게추를 밖에서 안으로 가져옵니다. 네, 바로 오늘부터요.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아무래도 마흔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아직 마흔이 되기 전 혹은 마흔 그쯤, 마흔을 지나쳐온 어딘가에 살고 계시겠죠. 그 어떤 나이든 상관없습니다. 내 마흔을 상상하면서 혹은 현재를 돌아보면서 거쳐온 그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내용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모로 마흔은 좀 특별하죠. 20대는 지식과 경험을 쌓고 마치 시야가 좁은 경주마처럼 살아가고요. 그러다 30대에는 일과 인간관계에 치여 정신없었을 겁니다. 그 누구보다 치열하셨겠죠. 그렇게 수많은 시험을 치르고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가나 하는 시기가 바로 마흔인데요. 특히나 저에게는 이 마흔이 더 특별할 수밖에 없어요.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틀어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요. 얼마 전 저와 이야기를 나누었던 미국의 아니타 무르자니가 저에게 해줬던 말이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당신은 굳이 임사체험을 해서 두 번째 인생을 살 필요가 없다. 이미 죽고 다시 태어난 것처럼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라고 말이죠. 인생을 보통 계절로도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사계절로 나눈다면 40대는 늦여름이 끝나고 초가을쯤? 지금이랑 딱 맞네요.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할 때라고 다들 생각하시죠. 어쩌면 이미 원하는 바를 이루고 뿌듯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찌됐든 여러모로 마흔이라는 단어도 마음도 복잡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인생이 아직 한참 남았는데 앞으로 펼쳐질 시간이 기대되기보다 늘 그렇듯 반복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무엇보다 웬만한 일은 익숙해져서 사는 게 재미가 없다는 말을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시기가 바로 마흔쯤부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진짜 내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원하는 그 삶을 살려고 한다면 사실 마음부터 정말 인생이 재밌어져야 합니다. 어느덧 인생 후반전을 준비할 때가 되면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니까 그런 거거든요. 청춘이던 시절엔 지혜롭진 못했을지언정 무모한 용기가 있었잖아요. 이 시기를 거쳐 시선이 넓어지고 깊어진 겁니다. 네, 여러분, 현상을 판단하고 자양분으로 만들 수 있는 조건은 최소 40년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흔부터가 글로 치면 본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40년간 자료를 찾고 목차를 짜서 프롤로그를 써왔다면 이제야 본문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 지금부턴 진짜로 내가 나답게 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럴 때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필요해요. 쇼펜하우어는 사실 우리를 위로해주지 않아요. 철학계의 팩트 폭격기로 그냥 막 내리꽂습니다. 그런데 결국 본질은 하나예요. 밖이 아닌 안에서 행복을 찾아라. 네, 여러분, 그에 따르면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대부분 타인에게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 정말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많은 분들이 진짜 쉽지 않다고 느끼실 겁니다. 듣는 것은 그저 듣는 것일 뿐이죠. 본인이 진짜 결심하지 않으면 그냥 계속 똑같을 겁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쇼펜하우어의 말을 빌려 정말 묵직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해요. 쇼펜하우어는 이 세계를 4단계로 구분해 인간과 다른 존재를 비교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돌과 같은 무기물이에요. 그저 존재할 뿐 아무런 특성이 없죠. 두 번째 단계는 식물입니다. 매년 새롭게 피는 것 같지만 그 특성이 비슷하죠. 세 번째 단계는 동물이에요. 충동과 본능이 지배하며 무리짓는 특성이 강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나, 즉 인간입니다. 비로소 각자 개성이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죠. 여러분, 뭐가 딱 눈에 들어오지 않나요? 그러니까 낮은 단계일수록 공통점이 두드러집니다. 꽃은 같은 종이면 그 생김새며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까지 완전히 똑같잖아요. 즉 종끼리 공통점이 완전히 일치합니다.
동물은 식물에 비해서는 덜 그렇지만 사람보다는 같은 종끼리 똑같은 부분이 많고요. 반면에 이 세계를 구성하는 높은 단계일수록 차이점, 즉 개별적인 특성이 더 도드라집니다. 식물보다 동물이, 동물보다 인간이, 그 하나하나의 차이점이 두드러지는 거죠.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오직 인간만이 자신의 색을 찾아 정말이지 개성 있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 딱히 생각하지 않거나 관심이 없으면 이제 공허한 거예요. 삶의 어느 영역에서든 결핍이 느껴지고요. 그래서 결국 나와 같은 종인 타인에게 희망을 겁니다. 나는 내 개성으로 존재해야 하는데 내가 식물보다 동물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높은 단계에 있는 건지 그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타인의 눈에 의지해요. 타인의 눈으로 바라본 나는 어딘가 세계가 좁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으며 이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저 왜곡된 거울에 자신이 잘 비춰지기를 바라며 살 뿐인 거죠. 그런데 남이 시키는 거 말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때 인간은 비로소 행복해진다는 건 사실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가장 인간답게 사는 일은 자신만의 욕망을 아는 거죠. 즉 원하는 바를 알아야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이 세계는 또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주관 그리고 객관이라는 두 개의 세계로 나누어져 있다고 해요. 객관적인 면은 정말 사실 그 자체, 존재하는 그 자체의 모습이죠. 주관적인 면은 우리 눈의 필터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거울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은 멋지죠? 이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주관적인 필터가 안 좋은 필터면 이제 여러분은 실제보다 못나 보입니다. 그러니까 세계는 결국 우리 눈에 쓰여진 필터로 그렇게 보이는 주관적인 세계인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계는 여러분 스스로의 세계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과 관점, 즉 생각이 빈약하면 세계는 진부하거나 하찮은 것이 되고요. 생각이 풍부할수록 여러분의 세계는 재밌거나 의미심장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욕망이 없는 건 뭘까요? 이 세계를 진부한 것으로 치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극에 따라 재미를 느끼도록 기분이 좋아지고 뭔가를 추구하도록 세팅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 욕망이 없다는 것은 곧 관점이나 생각 없음의 필터를 끼고 세계를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약간 좌절하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착착하면 되잖아요. 제가 영상 초반에 마흔은 본문을 쓰는 시기라고 말씀드렸죠. 내 관점이 없으면, 내 생각이 없으면 이 본문 못 쓰죠. 네. 이제는 독서를 사색을 통해 여러분 스스로 진정 뭘 원하는지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 여러분의 관점, 개성을 찾아 인생 후반전을 맞이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실 나도 남을 평가할 수 없고 남도 나를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 사람의 관점, 개성, 필터로 어떻게 여러분을 평가하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본문을 쓰기 전 자료를 찾고 있던 청년 시기에는 이리저리 자신의 인생을 비교하고 대조하고 여기 대입해보고 저기 대입해보느라 남들 눈을 의식했을 수 있어요. 그때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는 남의 눈에 맞추려고 의식하다 보면 모든 게 부자연스러워집니다. 나만의 향기가 없으면 나이를 헛먹었다는 느낌을 나도 받고 남들도 받아요.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호감 가는 사람이 되기를 포기하십시오. 이건 막 아나무인 태도로 살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스스로의 시간을 꾸려감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내 주변인들의 마음에 들까? 이걸 고민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원래 가진 여러분의 기질에 대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긍심을 갖기 위한 작업이에요. 네, 여러분, 나의 기질 속에 나의 길이 있습니다. 이 기질을 파악하지 못한 채 아직 막막한 터널 안에 있다면 나는 누구인가? 이걸 정말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그냥 하던 대로 살면 갈등과 고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제부터 여러분은 자신의 욕망과 능력을 진짜 정확히 아셔야 하고요. 이 두 개를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대부분 과소평가되어 있어요. 한계가 없다는 것, 이거 스스로 깨달으셔야 합니다. 네, 인간은 각자 서로 다른 갈망과 능력에서 자기의 소질을 발견하거든요. 그 소질의 수준은 개성에 따라 다르죠. 무엇보다 스스로 겪어봐야 뚜렷하게 알 수 있고요. 쇼펜하우어는 말해요.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새는 공중에 있어야, 두더지는 땅 속에 있어야만 행복하다. 네, 여러분,
이제는 주어진 개성을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이용하면서 여러분 개성에 부합하는 일에만 노력을 기울이세요. 개성에 맞지 않는 일은 피하십시오. 자신의 개성이 뭔지도 모르는 무지, 자신이 뭘 원하는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자기 인식 결핍은 모든 불행의 원인이 됩니다. 아직 20대, 30대인 젊은이가 세상을 떠나면 정말 뭔가 더 안타깝잖아요. 아직 본문을 쓰기도 전인데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자신의 개성에 맞는 인생을 막 살아보기도 전에 떠난 게 너무나도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40이 넘으면요, 반대로 생각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언제 떠나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어야 진짜 이거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이제는 진짜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는 것에 힘써서 타고난 자신의 기질이 무엇인지 파고드는 일에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요. 오늘의 기분은 오늘의 건강 상태가 만듭니다. 기분이 의지대로 조정되지 않는다면 그건 대부분 신체 문제예요. 그렇게 기분이 들쑥날쑥하면 깊은 통찰은 또다시 하루 물 건너가는 겁니다. 건강을 유지하고 마음의 평안을 찾는 것, 그것은 셀프 고립, 그러니까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우리가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일로 상처받잖아요. 뭐 각종 돈 자랑, 자식 자랑, 집 자랑. 그러면 사실 사람인 이상 대부분 멘탈이 흔들리거나 심지어 멘탈이 나가는 스스로를 발견하실 거예요. 네, 여러분, 무의미하게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불행을 자초하는 기회와 환경의 범위도 점점 커집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에 따르면 내면이 공허한 사람이, 그러니까 마음이 춥다고 느껴서 타인의 온기를 필요로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면의 공허, 의식의 빈약, 정신의 빈곤 때문에 의미 없는 만남들을 계속 이어간다는 거죠. 내면의 공허함이 클수록 기분을 전환하려고 자꾸만 바깥의 일에 모든 걸 집중해서 외적인 자극을 갈망합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을 기억하세요. 우리의 모든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는 데서 생긴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다른 사람들을 찾는 건 고독을 견딜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정확히 말하면 고독한 시간을 생산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고독이 인간의 본래 모습에 가깝다고 합니다. 자신의 고뇌를 외부로 돌리지 않고 자신의 관점을 바꾸려고 노력하면 내면의 공허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잘 들어주세요. 외부와의 관계를 막 다 차단해버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일단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세요. 이렇게 정리하면 곧바로 따분하고 심심해질 거거든요. 바로 그 상태가 여러분 내면이 공허하다는 걸 알려주는 증거예요. 이 내면의 공허는 반드시 자신만의 수행, 통찰의 시간을 통해 끝내야 합니다. 네, 여러분, 혼자 있어 보세요. 혼자 있을 때 온전히 그 자신일 수 있습니다.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주변을 정리하고 마음을 비우면 더 좋은 것들이 찾아와요.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행복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을 정도의 재산과 여가 시간, 뛰어난 정신력을 지녀서 외부 자극이 아니라 내적인 풍부함으로 가득 찬 사람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내적인 풍부함, 즉 풍부한 상상력을 지닌 사람, 그러니까 뇌활동이 뛰어난 사람은 혼자 있어도 무료함과 따분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하죠. 정신이 풍요로워질수록 내면의 공허가 들어갈 공간이 줄어든다. 네, 여러분, 이제는 인생의 무게를 밖에서 안으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사람은 세 가지 분류가 있어요. 1. 먼저 평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무게중심을 바깥에 두고 만족을 추구하죠. 2. 그 다음 정신적인 수준이 보통인 사람이 있어요. 그는 다양한 학문을 통해 즐거움을 얻지만 무게중심은 밖과 안에 걸쳐 있고요. 3. 마지막으로 정신적인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게중심을 완전히 자기 안에 두는 사람이죠. 예술, 문학, 철학 같은 것들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만들어갑니다. 이렇듯 정신력이 압도적으로 발달한 사람은 따분함을 잘 모르니까 늘 새로운 관심과 풍부한 상상력에 활기차고 의미 있는 현재를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유능함을 펼치는 인생을 살아가고요. 우리 모두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니까 이걸 듣고 계신 거잖아요. 정신적인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면 정말 더 이상은 방해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릴 때는 혼자 있으면 무섭고 불안했지만 나이가 들면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하잖아요. 자, 이 바로 편안함을 기점으로 무게중심을 밖에서 안으로 옮겨오는 겁니다. 안 그래도 회사 생활, 가족들과 투닥투닥 한다고 외부가 산만하다면 이 산만함을 막 또 다른 산만함으로 대체해서 해소하려 하지 마시고요. 사람들과 만남을 줄이고 책을 가까이에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시간을 가지세요. 네, 여러분. 사실 우리 채널에서 독서는 참 중요하죠. 그런데 독서는 그냥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매년 수백 권씩 읽는 사람으로서 진짜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는 건데요. 독서량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젊을 때 너무 외부 자극에만 익숙해져서 아예 자신의 사고가 막혀버린 그 시기에나 책 엄청 많이 읽어서 생각의 길을 뚫고 인생의 컨셉을 잡아가는 거죠. 어느 궤도에서는 이제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한 반복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게 자신만의 철학을 쌓아서 모든 일을 직접 결정하는 독자적인 사고를 기르는 게 중요해요. 동네 산책을 잠깐 하더라도 진짜 사색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품격 있는 인생 후반전을 만드는 핵심이에요. 이 상태가 되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쥐고 흔드는 외부의 자극들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고슴도치처럼 살아야 합니다. 고슴도치들은 얼어 죽지 않으려고 추운 날씨에 달라붙어 하나가 되지만 서로의 가시가 서로를 찌르는 것처럼 느껴지면 곧바로 떨어지거든요. 이 간격을 두고 살아가는 고슴도치의 삶을 살며 상처를 주지도 받지도 않는 그 거리를 유지하는 것에 힘을 쏟으세요. 네, 우리는 어차피 고립되면 함께하고 싶고 함께하면 고립되고 싶은 양면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엄청난 정신력을 발휘한다고 해도 사람이 그 고립 상태를 진짜 계속 유지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바짝 셀프 고립해서 내면의 공허함과 이제 멀어지면 또다시 세상 밖으로 나와야 해요. 이때 발휘해야 하는 지혜는 홀로서기와 함께하기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거죠. 쇼펜하우어는 이 사회를 불에 비유해 이런 말을 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적절한 거리를 두고 불을 쬐지만 어리석은 자는 불에 손을 집어넣고 화상을 입고는 고독이라는 차가운 곳으로 도망쳐 불이 타고 있다고 탄식한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는 다소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지 못해 상처 입고 상처 입혀서 셀프 고립이 아닌 강제 고립을 하며 살아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지금부터 책을 읽고 생각하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기간을 가져보면 됩니다. 이렇게 생활 방식을 단순화시켜 보는 거죠. 그리고 웬만하면 이 단순한 방식을 유지하세요. 어딘가에 동요되는 시간을 정말 최대한 줄이세요.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는 것들과는 작별하는 겁니다. 사실 성격상 단순하고 단조롭게 사는 게 쉽지 않은 분들 있을 수 있는데요. 단순한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정신적인 소양을 늘리는 게 진정 내면의 공허함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이고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 후반전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건 바로 나예요. 나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사람이 가장 행복하거든요. 그럴수록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기대할 일, 상처받을 일도 없어요. 그렇게 자신에게 알맞은 욕망, 행복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게 중요했던 때는 지났어요. 젊을 땐 그랬습니다. 그땐 아직 인생이 연그러가기 전이고 남들 따라서 같음을 추구하는 낮은 단계의 욕망을 가졌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던 시절이잖아요. 네, 이제는 높은 단계의 욕망, 다름을 추구할 때가 된 겁니다. 인생을 단편적으로 보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입체적으로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분석하세요. 이걸 할 때 내가 웃네, 내가 행복하네, 이건 별로네, 이렇게 자신을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은 지체하지 않고 흐릅니다. 우리가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오늘이고요. 내일이 오늘의 반복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무채색으로 살아왔다면 오늘부터 붓을 들고 색을 입히고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하루는 이 그림을 계속 더 채워나가는 과정인 거니까요. 원하는 걸 하나만 찾아보세요. 원하는 게 없으면 남들한테 휘둘립니다. 나이 40에 뭘 그런 걸 해. 이게 아니고요. 40이기 때문에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찾기 위한 시행착오와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행동하세요. 늦은 게 아니고 지금 하는 겁니다. 하버드대학교 심리학자 데니얼 길버트 교수의 연구 결과를 좀 볼게요. 그는 실험 대상자 2250명을 대상으로 언제 가장 행복한지 뇌 상태를 촬영해서 발표했거든요. 이들의 뇌는요,
사람은요, 어딘가 집중할 때 행복을 느끼고 휴식할 때 불행을 느꼈다고 합니다. 즉, 일에 집중할 때, 운동할 때, 마음이 맞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때 높은 수치의 행복 호르몬이 나온 거죠. 반면 휴식을 취하거나 부정적인 생각, 미래에 대한 걱정, 불쾌한 경험을 기억할 때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졌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이 세계의 본질은 끊임없이 활동하며 노력하려는 의지라는 것. 왜냐면 사실 이건 너무 당연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권태가 불행의 원인이라는 쇼펜하우어의 주장이 바로 이 연구 결과로 뒷받침되는 겁니다. 그냥 계속 쉬어본 적 있으신가요? 불행합니다. 이상하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결국 우리는 끊임없이 움직여야 한다는 거거든요. 대신 이제는 여러분이 선택한 것들로 시간을 채워가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깨달은 것만이 여러분 세계가 됩니다. 그 세계에서 여러분은 행동하는 거고요. 다시 한번 꼭 강조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인생 후반전은 객관적인 외부에서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주관적인 것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독서와 사색,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통찰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깨달음의 정도에 따라 원하는 삶을 살지 원래대로 살아갈지 최종적으로 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그리시건 여러분의 개성엔 높고 낮음이 없어요. 넓고 좁은 것도 없죠. 그게 정말 무엇이든 여러분이란 인생은 그 자체로 위대하다는 걸 오늘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